안녕하세요. 한가족 부동산 문진석 소장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서울 급지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나름 객관적이라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 지도를 보고 서울 급지에 대해서 제가 쉽게 그리고 재밌게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들은 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상급지들을 보면 초록색으로 해서 서울 외곽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양, 그리고 은평, 상계가 있고요. 이런 곳들은 일단 개발이 좀 많이 안 된 곳들, 그리고 구역에 따라서는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강남과의 거리가 꽤나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지는 이렇게 외곽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급지를 보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급지인 강남과 서초를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3대 업무지구죠. 삼성,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급지들은 일단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매우 좋다라는 곳들이고요. 이 2급지 중에서도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마곡, 그리고 중계, 고덕이에요. 여기는 입지가 3급지보다도 먼데 어떤 것 때문에 이 2급지에 들어와 있을까요? 먼저 중계를 보면 강남과의 접근성이 정말 먼데도 불구하고 2.9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유명한 게 뭐죠? 바로 학군이죠. 그래서 학군이 있기 때문에 등급을 좀 더 높게 받았고요. 그 다음은 마곡입니다. 이 마곡은 일자리가 일단 굉장히 많습니다. LG 사이언스파크를 주축으로 해서 그 외에 여러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가진 특징,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도시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자족도시의 느낌을 줘요. 그래서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자족도시가 이 마곡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짤이 하나 있는데, 마곡나루역이 2009년에 개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에 소를 데리고 지하철을 탄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의 마곡나루역을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주변에 대기업들과 신축 건물들이 꽉꽉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덕입니다. 이 고덕은 강동구의 가장 끝에 위치했고요. 마곡처럼 일자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신축 주거단지가 이쪽에 들어왔습니다. 고덕의 대장이죠.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가 2021년 10월에 무려 19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만큼 고덕의 입지가 증명이 된 셈이죠. 다만 2022년 11월 최근에 13억 9천에 거래가 돼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신축이나 학군, 일자리들은 입지에 있어서 정말 큰 장점을 준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급지 중에서 가장 높은 곳들을 보면 노량진, 옥수, 가락이 있습니다. 그 중에 노량진은 재개발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입지를 봐도 위로는 여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강 조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 재개발이 됐다라고 하면은 급지 상승이 가장 기대되는 곳 중 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1급지는 대부분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촌에서 성수 라인, 반포에서 잠실 라인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 강남구와 서초구가 있습니다. 여의도야 워낙 인정받는 곳이다 보니까 1.5급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목동은 1.9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목동은 2급지와 3급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급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유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학군이 정말 뛰어나잖아요. 서울의 대표 학군이라고 하면은 대치동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는 곳이 목동, 그리고 그 다음이 아까 말씀드린 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은 지금까지 부동산 트렌드가 학군일 정도로 수요가 정말 많은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출산율이 정말 적잖아요. OECD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꼴등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도 적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학군의 파워가 예전만큼 더 강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고요. 학군이 지는 해라면 앞으로 떠오르는 부동산 트렌드는 트리마제나 시그널 같은 사치제의 성격을 띈 부동산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일반인분들 중에서 골프나 테니스 안 치시는 분들 없죠? 거기에 더해 승마까지 타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봤어요. 우스갯소리로 SNS 사진 올리려고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SNS 파워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의 시대는 보여지는 것에 정말 열광하는 시대예요. 예전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내 집 갖고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거였죠. 근데 지금의 시대는 이제 좀 달라졌어요. 정말 좋은 집에 비싼 월세를 주고 사는 게 그게 능력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확실히 고가 월세 시장도 매매만큼이나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성수동이 있죠. 여기는 실거주 비율 자체가 워낙 높기도 하지만 매매가가 정말 안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명인이나 셀럽, 연예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미 이 지역 자체가 부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수요가 정말 많습니다. 돈 좀 버는 사람들이 이 성수동에 오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런 지역이 갖는 이미지 파워가 굉장히 강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고액 월세 시장의 대표가 되는 곳이 이 성수동이에요. 여기는 월세가 매매가 대비 굉장히 높습니다. 단적으로 트리마제와 아크로르 이버파크를 비교해보면 매매가 차이를 보면은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월세를 보시면요,
무려 1.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할 때 입지나 학군, 역세권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SNS에 잘 노출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곳에 사는 것 자체가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1급지들을 보면 용산과 강남 3구, 그리고 여의도가 있죠. 여의도를 보면 50년이 넘은 재건축 아파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급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됐을 때는 반포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반포 동생 정도는 되는 급지로 올라설 거다. 최근 여의도에 있는 시범단지 아파트가 65층 높이, 그리고 2,500세대로 해서 신속 통합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필두로 해서 여의도에도 스카이라인이 나오길 하루빨리 기대를 해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연일 하락한다는 뉴스가 정말 도배를 하고 있죠. 그래도 이런 와중에도 재건축 이슈가 있거나 주요 입지들은 집값 방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들을 보면 여의도와 목동이 있을 수 있고요. 강남 서초를 보더라도 주요 입지라고 불릴 수 있는 한강변 쪽은 방어가 정말 잘 되고 있고요. 그에 더해 서초까지도 방어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강남 불패라는 말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정말 강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이쪽도 전세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세가가 하락하니까 매매가도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세가 하락에 있어서 현재의 거주 가치가 하락되는 것보다는 금리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세가가 하락하는 걸로 인해서 매매가가 떨어지는 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버티고 있는 강남 서초와 달리 많이 떨어지는 곳이 한 군데 있죠. 바로 잠실입니다. 이 잠실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추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엘리트나 헬리오시티 같이 대단지가 워낙 많고요. 송파구 인구수 자체가 66만 명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이동도 많고요. 그에 따라 거래량도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곳들의 특징이 상승기에는 정말 빠르게 올라가요. 오히려 강남 서초보다도 잠실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데 하락기에는 그만큼 정말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 그래도 잠실 자체에 세대수가 많은데 신축 공급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강동구의 끝자리에 보면 여기 고덕이 있고요. 그 아래에 여기 가밀지구,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또 위례신도시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뭡니까? 바로 둔촌주공 아파트죠. 여기가 2년 뒤에 13,000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이 입주의 영향도 잠실에는 악재로 작용을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강남과 서초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부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강남과 서초는 기존에 돈이 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인데 그에 반해서 잠실에 계신 분들은 현금 흐름은 많지만 자산은 좀 적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끼고 매매를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같은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는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잠실이 지금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외에 앞으로 좀 좋아질 곳들을 보면요, 이촌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촌 같은 경우에는 배산임수라고 부르죠. 뒤쪽엔 용산공원이 있고요, 앞쪽엔 한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오고요, 이촌 또한 재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촌이란 곳은 이 한강과 함께 앞으로 급지가 정말 많이 올라갈 곳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음은 압구정이에요. 압구정은 서울에서 가장 좋은 급지 1등을 보이고 있고요. 이 급지는 40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쭉 유지가 될 겁니다. 다만 옆에 있는 한남이 이 압구정과 친구 사이로 지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 급지 지도를 보면 저는 나름대로 현 시점에서 굉장히 객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급지 내에서도 바뀌는 급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뀌는 급지들을 잘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야겠죠. 여기서 한 가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한강변에 있는 급지들은 급지를 유지하거나 앞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과거부터 하락장의 시기에는 상급지로 갈아타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유는 갭 차이가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에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의 하락장은 좀 이상한 하락장이에요. 양극화가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상급지의 하락폭은 적고요, 오히려 하급지의 하락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갭 차이가 여전하다는 거예요. 갭 차이가 줄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상급지 중에서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께서는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잠실로 갈아타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거다. 지금 압구정 아파트가 60억이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 아파트가 100억을 갈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급지의 추이를 꾸준히 지켜봐야 됩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시장 흐름이나 실시간 속보들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통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팅방에 오셔서 많은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럼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